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깨는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마다 청정시대 하고 있습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박민영 대변인 얘기할 때마다 우리 연수원 때 같은 반이었던 박민영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 지금 검사 됐는데 변호사 있고 있지 로펌에서.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어제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보좌관들과 화상회의하는 도중에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윤리심판원의 진상규명을 비롯한 징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요. 우선 경위는 이경 대변인에게 여쭤보고 실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박 대변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님 좀 경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법제사법위,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온라인 회의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화상회의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얼굴이 밝혀져야 되는 것인데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 의원이 카메라를 끄셨죠. 그렇죠. 그래서 왜 얼굴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께서 얼굴을 보여달라. 그래서 농담으로 다른 의원께서 내가 못생겨서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그래서 왜 숨어서 어렸을 때 저는 홀짝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짤짤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 저 어렸을 때 홀짝하자 이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구슬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구슬이나 동전이나 그래서 숨어서 짤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다른 의미로 좀 해석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 보좌관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오해해서 들었다면 짤짤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들렸다고 성적인 다른 표현으로 들렸다. 되는데 그 표현이 맞다면 네.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성적인 다른 표현으로 들렸다라고 해서 이제 여성 보좌관 협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박지연 우리 공동비대위원장이 이것을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우리 윤리심판원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성희롱 발언 의혹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는 사과를 하려고 하면은 진상규명이 명확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윤리심판원에서 뭔가 결정이 나고 나면 사과하는 것이 맞는데, 네. 만약에 이것이 진짜 성적 발언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홀짝하는 그 짤짤이라는 거였다면 이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이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고 지금 우리가 윤리심판원에서 이것이 진행한 것이 윤리심판에서 서로 당마다 많은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공동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지금 검찰 정상화, 검찰 개혁을 한다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그 자리의 진중함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았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은 저는 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윤리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논의를 보면서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짤짤이 하느라고 못 보여주느냐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단 그 남자 보좌관이잖아요. 상대방 그 말을 한 사람은 남성 의원이었어요. 네네. 남성 의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성 의원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빴느냐, 그 말을 그렇게 성적으로 해석했느냐, 내지는 성적인 말인데 잘못 발음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느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한 개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 말은 최강욱 의원이 성적으로 한 희롱이고 이거는 여성들이 매우 기분 나빠할 만이다, 또 여성들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온 게 사실 저는 좀 특이했어요. 남자들은 괜찮은가요? 만약에 이게 짤짤이란 말이 사실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짤짤이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인데 이렇게 들린 거다라고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분 좀 해주세요, 그분은.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짤짤이라는 주장은 무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리하다. 일단 복수의 여성 보좌진들이 있었는데 복수의 보좌진들이 공통으로 증언을 했다라는 건 잘못 들릴 여지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짤짤이란 말이 아니라 원래는 더 성적인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통상 짤짤이를 숨어서 몰래 혼자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약간 말장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깔끔하게 사과를 하셨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커졌을 텐데, 그 대선 때 노웅래 의원께서도 그런 행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요? 난임 부부 비하를 하셨었는데 그때 무슨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당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다가 도리어 일이 커진
적이 있었어요. 좀 그래서 궁색한 변명을 하시기보다는 깔끔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좀 정치적으로 나았겠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들고요. 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라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 말씀을 들었던 분이 김남국 의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당연히 여성들이 있고 복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수치심이 들죠. 아까 김남국 통상적으로. 의원을 상대로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네네네. 제가 그렇게 신한이가 그랬나 보죠? 네, 기사를 확인을 했고, 네, 그래서 당연히 수치심이 드는 문제고요. 여성들 입장에서도 남성들끼리 그런 음담패설에 가까운 대화를 공적으로 하면 불쾌감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죠.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이경 부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거 동의해요. 그러니까 네.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과하고 뭐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이 수치심과 불쾌감이라는 좀 주관적인 감정을 네. 가지고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그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당론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개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페미니즘까지 그래요? 나간 거는 지금 너무 많이 나간 거고. 이거 성적, 저는 여기서 왜냐하면, 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뭐냐면 그 전제 자체가 네. 만약에 했다면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 그리고 뒤에를 다 푸른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김남국 의원조차도 기분이 나빴느냐 안 나빴느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성적 희롱으로 들었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해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또 말씀해 주시는 전제 그 잘못된 점이 뭐냐면 그 회의에 참여했던 여성 보좌진들이 모두 다 이 부분을 성적 희롱으로 받아들였다는 전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좌진들이 그러니까 불쾌감을 일부분이 이제 느꼈다라고 이것이 언론에 진짜 제보를 복수라고 하는 해왔다고 것이 알고 있거든요. 복수라고 한다는 네. 것이 거기에 그 참여했던 뭐 예를 들어서 네. 여성 보좌관이 뭐 5명인데 그 중에서 1명이나 2명만 들었느냐 아니면 5명, 6명이 모두 다 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들었느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2명, 3명만 그렇게 들었으면 그런데 잘못 문제가 들을 아닌 수도 건가요? 있는 거죠. 내가 언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잘못 들은 네. 걸 수도 있다. 그냥 말씀 주신 것처럼 첫 번째 근데 이경 진상 규명이 부대변인님, 먼저다가 첫 번째인 거고 박원순 진상 규명이 시장께서 먼저다가 첫 번째인 거고요. 그때 말하고는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여기서 무슨 페미니즘까지 얘기 글쎄요, 나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 뭐 페미니즘을 잠깐만요. 뭐 지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 너무 나갔다.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박원순 전 시장께서 성희롱이라는 판결을 처음으로 이끌어낸 변호사였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기반으로 판결을 하는 게 성희롱이라는 판결의 기본적인 골자이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유죄 추정의 원칙들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진상 규명이 전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여성들의 복수가 뭐 5명이 됐건 2명, 3명이 됐건 어쨌거나 복수의 여성분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민주당의 당론대로라면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그 정도 얘기는- 사과는 했어요, 솔직히. 그 정도 사과는 했고. 네. 네. 그러면 제가 짧게 이마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건희 씨, 그러니까 당선인의 배우자가 민주당 돈 없어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건 어떻게 보실 건가? 그것도 국민의힘께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일만 있으면 너무 과거까지 가요.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민주당 과거에 그러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가거든요.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김건희 씨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그냥 발언일 뿐이죠. 네,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최강욱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정말 그렇게 말했냐? 김남국에게 물어볼게요. 그렇게 들었냐? 네, 박지원 의원 위원장에도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제가 언제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기다리시고요.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노영애 뉴스 인사이다. 지금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취임 후에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소재 외교부 장관 공간을 방문해서 정의영 외교부 장관 배우자에게 이것도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 개를 안고 방문해서 내가 둘러봐야 되니까 좀 나가 있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은 허위사실일 유포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먼저 우상호 의원의 제기한 노트부터 한번 인서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밀접한 외교부 장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분에게 직접 들었는데요.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와서 강아지 안고 오셨겠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 외교부 장관 부인 10대가 넘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와가지고 상당히 잠깐 나가 있어라. 불쾌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전화를 들었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런 거 해주실 때는 좀 화면에도 자막 같은 걸 이렇게 좀 글씨 써줬으면 좋겠어요. 제작진. 네. 어차피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자, 지금 이제 들어보셨습니다. 김건희, 이거는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접 아주 밀접한, 외교부 장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있는 분에게 직접 들었는데, 이거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셨겠죠? 네. 어쨌든 직접 들었는데, 외교부 장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에게 직접 들었는데,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를 끌고 와서 개를 안고 오셨겠죠. 70대가 넘으신 부인에게 나가 있어달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바깥에 정원에 잠깐 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보더라. 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첫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 이게 사실인지부터 파악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그냥 내가 물어보는 거는 사실이라면 물론 당연히 사실인 거 파악해야 아우, 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께서 공지 없이 외교관 공사를 방문했을 리가 없죠. 없다. 그리고 당시에 수행하는 외교부 직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외교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네. 사실이라면 전제는 안 받아들이고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제가 최강욱 의원님이 만약을 그런 얘기하는 그 거예요, 짤짤이도 성적인 만약을 응답해서였다는 걸 여쭤보는 사실이라고 거죠. 전제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사실이라면 그건 당연히 전제해서 사실이라면 네.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근데 잘못된 거죠. 이경 부대님께서도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 제 질문을 자꾸 옛날 얘기하지 네, 마시고 제 질문은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라면이에요. 네. 사실이라면. 이게 만약을 뭐 얘기하는 평행 거잖아요. 세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건 평행세계에서. 거기서 문제라고 할 그건 수 있죠. 문제다. 네, 네, 네. 일단 문제는 거 맞고 두 번째, 네. 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어봐.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 이제 네, 외교부에서도 근거는? 공식적으로 밝혀주셨고 네. 지금 그 가십성 의혹 제기를 해놓고 네. 너네가 증명하라는 식으로 CCTV를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죠. 훨씬 간단한 해결책이 있죠. 어떤 게 그 있습니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셨던 그 그분은? 장관 부인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장관 부인이라면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네. 전 없었을 거라고 보지만 네. 이 제3자가 동의나 근거도 없이 이렇게 폭로를 하는 건 그분께도 굉장히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과거 사실 우상호 의원 지난 2월 대선에서도 이 정영학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배포하셔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랑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네. 이미 고발 조치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십성 의혹 제기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네가 증명해라 이런 유죄 추정 방식의 저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고 좀 자중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 앞서 최강호 의원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네, 진상규명이 먼저고 그래도 사과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는 똑같이 민주당식 그렇게 논리로 얘기하셨어요. 그렇다고 진상규명이 말씀드린 거죠. 먼저고 사과해라. 그럼 이 상황도 그러면 진상규명 먼저 맞죠. 네네, 해야죠. 먼저고 그럼 사과해라. 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과 안 저희는 하실 것 그런 논리를 안 같아요. 펼치니까요. 사과 안 하실 것 같고 그런 논리를 펴셨고요. 조금 전에는. 아니, 민주당이 그런 그렇다고 논리를 말씀드린 펴셨고요. 거죠. 뭐 민주당이 진상규명 그랬으니까 전에 그렇다고 할 필요가 유죄 없고 추정으로 저는 그러지 사과를 않았고 우리 요구하는 둘이 게 얘기하는 거니까 민주당식 그럴 필요 없는 것 이야기라는 같고요. 거죠. 솔직히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우선은 집무실 이전비 36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참모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그 금액이 포함돼서 146억 원이 더 집행이 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외교부 장관 집무실로 그냥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136억 원은 더 집행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예산까지 집행이 이미 됐으니까 육군 참모 공간으로 이전을 하겠구나라고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가 전제예요. 전제. 그런데 지금 말도 없이 갔다는 겁니다. 근데 말도 없이 갔냐라는 부분은 정말로 이거는 그 진상규명을 해야 되죠. 그럼 네. CCTV 공개하면 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굳이 왜 난감하게 그 외교부 장관 배우자한테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까? CCTV 보면은 진짜로 강아지를 데리고 안고 왔는지 그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외교부 장관 그 배우자가 밖에 나가 서 있었는지 그 CCTV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자꾸 말을 이렇게 꼬이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있잖아요. 저희가
이를테면 청와대에 북한 사람들이 방문한다, 간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다음에 그걸 저희가 들었어요. 이 의혹 제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CCTV를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거 다 공개하시면 되죠. 여기가 청와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적절한가요? 여기가 청와대예요? 외교부 장관 공간이에요. 그럼 여기가 청와대가 청와대가 아니라- 아니잖아요. 공간이 어딘지 아니 중요한 그러면 게 그거 먼저 아니라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네. 136억 원 근데 지금 육군 참모 되게 공간 문제를 리모델링으로 육군 참모 이탈하시는데 공간 지금 리모델링 중요한 한다고 건 돈 받았으면서 왜 공간이 외교부 장관으로 어디냐가 중요한 게 갑니까? 아니라요. 그거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면은 의혹 제기를 해놓고 아니, 의혹 제기를 받은 대변인이 사람한테 증명하라고 한 명씩 하냐고요. 하는 얘기 얘기를 한 명씩. 해보세요. 자, 오디오가 육군- 겹쳐요. 힘들어요. 한 명씩 육군 참모 합시다.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거기로 가겠다고 해서 136억 원까지 받으셨잖아. 그 금액 포함된 금액으로. 그런데 지금 말도 없이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지금 갑자기 지금 그건 보러 주장이죠. 갔다고 하죠. 그건 주장이죠. 뭐 주장이에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죠. 뭐가요? 주장을 하지 뭐가요? 아니 고지도 136억 없이 원하고 방- 130, 아니, 고지도 없이 130, 방문했다라는 건 360억 원 사실되지 그거에 대해서 않았다고 얘기를 인정을 물어보는 게 하셨잖아요, 무슨 처음부터. 주장이에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니, 말씀을 아니요. 드리는 건데 고지를 하지 않고 방문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육군 참모 아니라 공간 네, 진짜 왜 육군 본인들이 참모 문제 공간으로 제기를 해놓고 가겠다고 지금 노래도로 136억 원을 증명하려고 하냐는 받았잖아요. 자, 잠깐만요. 왜 다른 얘기를 계속 두 분이 돌려서 잠깐 하세요? 두 분이 잠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경 대변인님 말은 뭐 외교부 공간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국방부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돈 다 받아놨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이거예요 질문이? 그렇죠. 그렇게 받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외교부 장관 네. 입장에서는 돈까지 받았으니까 네.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지금 저는 언론에 나왔어요. 그걸 보고 외교부 말씀드린 거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국방부 쪽으로 갈 거라고 돈을 많이 받아놨으니 이미 돈을 받아놨으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황했다. 설명을 해보시라는 요 거죠. 얘기. 그다음에 갑자기 왔다라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지적드리는 거는요. 외교 공간에 가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너네들이 CCTV를 공개하라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으면 청와대가 CCTV를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랑 똑같다고요. CCTV 돌리면 그게 다 간첩인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까? 간첩이다 간첩이하고 무슨 명찰 붙이고 다녀요? 그럼 여기 이거는 CCTV 그때 공개하면 보면 그게 알잖아요. 나오나요? 자, 강아지를 안고 갔는지 밖에 서 있었는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CCTV 같은 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타임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 물론 뭐 왜 왔는지 이런 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긴 하니까 CCTV를 공개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CCTV 공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정확히는 의혹 제기를 하는 쪽에서 예. 근거를 제시하는 게 상식적이다. 근데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 예를 들면 그 CCTV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CCTV 가지고 있는 쪽에다가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무튼 뭐 증인 있으니까요. 증인이라도 데리고 오시면 되죠. 네, 좋습니다. 그거는 뭐 두 분 다 지금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하고 이 김건희 씨, 할 것도 없겠네. 김건희 씨가 걔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사진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유기견 입양 행사에 김건희 씨 얼굴이 딱 찍혔는데 저 사진을 또 뭐 청바지를 입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거 진짜 치사반스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개 행보를 하려나 보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2 부속실 폐지가 확정됐다 얘기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청문회 관련해서 슈퍼위크가 이번 주에 열리는 건데요. 청문회 첫날 6명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태도 논란들이 엄청나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자가 너무 이게 큰 덩어리로 얘기하다 보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다 가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어요. 증인 채택 문제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잘 되겠습니까? 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근데 일단 저는 민주당이 이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느라고 지방선거와 청문회 준비를 너무 안 한다?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도 한동훈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연기가 오래됐었잖아요. 네. 근데 1,090건이나 자료를 요구한 게 무색할 만큼 질문 수준이 참 아쉬웠는데 일단 최광욱 의원께서 어떤 질문하셨냐면요. 왜 관세청 경력이 빠졌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군대 복무까지 포함돼서 너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누락시켰다라고 했더니 아니 그럼 관세청 직원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 그리고 왜 서울 사람이라고 하시냐 호남에서 네. 태어났는데 뭐 이런 질문.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제가 9살에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 출신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거를 청문회 때 물어봐야 할 질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김앤장 고문료 말고는 어떤 뭐 제대로 된 의혹 제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청문회였고 근데 한동훈 후보자는 아마 더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미국에서 썼던 논문의 표절률이 0%로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0%요? 세입자들한테도 미담이 넘쳐나죠. 뭐 애초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라든지 어떤 뭐 임대료도 더 낮게 책정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미담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뭐 공격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미루는 게 아니냐.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게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어 주셨듯이 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또 제2의 별의 순간이 될 수도 있지 오, 않을까. 뭐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도 야, 어느덧 윤석열이 이제 나왔습니다. 소통령으로서. 이경 대변인 어떻습니까? 뭐 한동훈이야 뭐 모르겠어요. 무슨 네. 별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한동훈 그 미담이 장관- 넘쳐난다는데. 네, 우선 미담이요. 그쵸. 내가 세를 줬는 세입자가 5억 3천만 원 제가 올린 겁니다. 아니, 우리 집주인은 그게 아닌데 제가 올려드렸어요. 네. 5% 이상 뭐 이런 미담도 있어요. 네. 솔직히 그거 미담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뭐 좋은 것도 있겠죠. 어떻게 다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 나쁜 좋은 건 것도 있을 어떤 게 거라고 있을까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나서서 내가 5억 3천만 원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네. 라고 얘기한 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 총리 인사청문회도 말씀을 네.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안 보시고 격가지들만 그렇게 보시고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제가 굵직하게 몇 개만 네, 네. 4년 4개월에 19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니까 A4 2장이긴 한데 내 건 회의한 거 달랑 4줄 정도밖에 없어요. 저 이거 직접 봤는데 정말 우스웠고요. 네. 솔직히 정부 사업 수주한 외국계 기업이 그분의 집에 임대를 했던 부분, 그것도 임대료도 네. 한 번에 다 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거 이상하죠. 그리고 직업이 주부인 그 배우자분께서 미술 작품을 팔았다. 그거 내역도 그럼 누구한테 팔았는지 그걸 비공개로 하고 좀 공개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5년간 개인 카드가 배우자하고 후보자하고 네. 개인 카드가 영원히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배우자가 10년간 현금이 갑자기 1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지금 재산은 한동훈 9배로 후보자 오르고 얘기하라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한덕수 후보자로 또 다시 돌아가서 오늘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요, 방송 여기까지 준비했으니까 끝내고요. 내일 만나야 되겠습니다. 항상 힘들었어요.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